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배터리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 또 이 배터리 업종들이 다시 부상할 수 있느냐 요거 알아보고요.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우에다 총재가 국회 나가서 어떤 말을 할까 요것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오늘 밤에 마킷 그러니까 S&P 글로벌이라는 데서 조사하는 구매 관리자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PMI 지표인데 이것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어떤 포지션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2700 넘었고 오늘도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전장에는 외국인들이 일방적인 매도를 때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장 들어서 다시 급하게 매수하면서 순매수 전환해서 끝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매수하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한쪽에 치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중소형주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들이 이어졌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급락 이후에 올라갔다가 제가 이제 안착하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렇게 못 땡긴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땡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조정이 한 번 더 나와야 되냐 하면 여기까지 때린 거는 엔화입니다. 그죠? 엔화, 그 다음에 경기 침체, 리세션, 아래 공포 이런 게 나오면서 악재가 나오면서 투매가 나왔었는데 지금 올라가는 거는 뭐예요? 이 악재가 둔화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악재 둔화만 가지고 땡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디뎌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개인들만 매수를 했는데 개인들 예탁금이 지금 52조거든요. 이전까지 58조, 59조까지 늘었다가 이게 이제 거진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만으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 동향을 한번 보자고요. 네이버를 계속해서 매도하다가 오늘 33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네이버를 제외하면 포스코홀딩스,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죠. 에코프로 BM 배터리입니다. 그죠? 배터리 쪽에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 상태고 삼성전자도 담긴 담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수출주에 대한 매수는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대신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렇게 시장이 좀 지수가 밀릴 때 강한 바이오 쪽을 좀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한 종목들 보시면은 삼성 SDI,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팔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팔았고, 그죠? 현대차, 현대로템, 한미 반도체 이렇게 수출주들에 대해서는 매도 포지션을 좀 가지고 갔다. 그런데 절대 금액 자체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매매를 굉장히 살살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세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살살살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쪽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기관도 외국인하고 비슷합니다. 상계, 그죠? 포스코홀딩스, LG화학 매수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삼성 SDI 배터리 쪽 매수가 들어갔죠. 에코프로 BM도 매수를 했고, 포스코 퓨처엠도 매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공격적으로 지금 뭘 샀다? 기관은 배터리 쪽에 베팅을 좀 하고 있다. 반면 반도체는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이 오늘 상당히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상당히 급락했는데 조선주들은 뭐 특별한 악재라기보다는요. 지금 도크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103%에서 막 105%까지 도크가 차가지고 완전 풀로 돌리고 있다고요.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 파업을 하게 되면 도크가 꽉 차서 계속해서 배를 만들고 돌려야 되는데 파업해서 공기가 늘어난다라든지, 그죠? 아니면 배를 제때 인도를 못 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페널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는 게 건조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10% 정도 받고요. 중간에 한 10%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80%를 마지막에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헤비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헤비테일 이 구도에서 만약에 공기 납기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 페널티가 들어가면서 조선업종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매도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파업하면은 현대차, 기아차
굉장히 강성 노조들이 있는 이런 자동차 업종들의 파업을 받고 또 금속 노조 이런 데도 파업을 받는데 사실 이제 조선 업종에 있어서는 뭐 파업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배터리들이 일제 급등을 했는데 배터리가 급등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드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과 함께 미국의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포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 아니고 한국 업체들과 합작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을 더 많이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탄산 리튬 가격이 급락하다가 3일 동안 뽕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배터리를 쳐 올리고 있는데 탄산 리튬 가격은 다시 내려오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상승 흐름들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배터리 업종들, 배터리 종목들의 상승 흐름들이 과연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 뭐 에코프로부터 보시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 역배열 과정이죠. 그래서 저항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포스코 퓨처엠이라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도 보시면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21선 돌파하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줄여놓고 보면 201선의 저항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매물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다시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서는 얘네가 메인으로 올라서서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얘네는 단기 플레이 정도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3일에서 5일 정도 갖고 가면서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자, 배터리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쭉 쏠려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5% 올라갔고요. 포스코 퓨처엠 올라갔고 LG화학이 6%, LG 에너지 솔루션 3% 정도 올라갔는데 전부 뭐만 올라갑니까? 대형주들만 올라가죠. 그래서 수급들이 조금 배터리 쪽으로 쏠리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오늘 시장이 유독 더 힘들었던 것은 이겁니다. M83, 그 다음에 TDS팜, 넥스트 바이오맷, 얘네 종목들이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인데 거래 대금을 보시면 M83이 지금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2조 2,800억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거래량들 다 합치면은 한 3조 3천억 정도가 터졌다는 거예요. 세 종목에 3조 3천억이 터졌으면 오늘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9조 1천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얼마다? 5조 8천억. 거래 대금이 5조 8천억입니다. 그죠? 나머지 종목들이. 그러면 과거에 이제 거래 대금들하고 비교를 하시면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 대금이 씨가 마른 거예요. 다른 때는 7조 원, 그죠? 8조 원 이렇게 움직였는데 오늘 세 종목 빼고 보니까 5조 8천억이다. 그죠?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는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종목들이 올라가기보다는 질질질 흘러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드디어 우에다 총재가 국회에 나가서 연설을 하고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돼요. 왜냐하면 우에다 총재가 나서기 전에 8월 5일날 시장이 박살나고 글로벌 증시 전부 다 툼에 나오고 엔화 강세 가고 그럴 때 신이치 부총재가 나왔었어요. 신이치 부총재가 나와서 시장이 어지러울 때, 어려울 때는 추가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엔화가 141엔까지 내려갔던 엔화가 쭉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따가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과연 신이치 부총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뒤집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물가 압력 지속 연구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면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은 미국은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상태지만 일본은 지금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시장의 악재가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160엔대까지 올라갔던 엔화가 지금 얼마까지? 145엔대까지 내려오긴 했거든요. 그러면 환율 효과를 통해서 수입 물가는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내일 우에다 총재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출렁출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강력한
어떤 매수세라든지 아니면 저점 매수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오늘 느끼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점 매수가 막판에만 좀 붙었지 장중에는 거의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걱정하고 있는 상태고, 엔화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엔화가 이때부터 금리 인상하면서 폭격 맞은 듯이 계속 빠졌죠. 빠져서 141엔대까지 갔다가 얘가 신이치 부총재가 나와서 얘기하면서 퐁 올라갔다가 지금 슬슬 내려오거든요. 만약에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좀 강경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 깨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일 우에다 총재가 얘기를 하고 밤에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장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마켓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PMI 지표는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건데 구매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좋으냐, 신규 주문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뭐 배송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봐서 지금 경기에 대한 어떤 단초를 찾기 위해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녁에 마켓에서 발표하는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와 종합 구매관리자 지수 또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된다. 요게 지난달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뭐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랬거든요. 지난달에 ISM 제조업 지표도 그렇고 이 마켓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표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예상외로 크게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예상치보다 더 빠져서 전월 대비해서 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 논란 다시 나오는 거고요. 요게 이제 좀 잘 나오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봐야 되는데 구매관리자 지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마켓 PMI 지표는 S&P 글로벌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요. ISM PMI 지표는 미국 공급관리 협회 여기에서 발표를 합니다. 누가 더 오래됐냐? ISM 제조업 지표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많이 봐요. 그리고 조사 대상은 마켓 PMI는 중소기업들을 포함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ISM PMI 지표는 대기업들 중심입니다. 표본의 범위도 마켓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데이터가 수집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표본이 더 다양하고 글로벌하게 선정이 되고, ISM은 미국 내 집중 내 표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를 ISM 제조업 지표, 그 다음에 비제조업 지표가 있죠. 그거는 이제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그죠? 요거를 통해서 경기를 좀 가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마켓 PMI 지표는 가중치를 동일 가중치로 부여를 하고요. ISM PMI 지표는 신규 주문이나 생산이나 고용이나 공급업체 인도, 뭐 재고 이거에 따라서 가중치가 조금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마켓 PMI 지표를 좀 터부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더 이제 중소기업 쪽에서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구매관리자 지표는 오늘 분위기는 그럴 것 같아요. 잘 나오면 본전 정도 할 거고요. 만약에 이게 빠지면 다시 리세션 요 얘기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할 필요 없다. 지금 불확실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리할 이유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한주식 방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어제까지 현금 20%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도 사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자, 우리 지수가요, 우리 시장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죠, 침체권에 있었습니다. 완전 침체. 그러니까 80 이하라고 한다면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적을 때야.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이게 완전 과열권으로 올라가서 지금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오늘부터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제 고점에서 꺾일 때는 짧게는 한 1주, 그죠? 짧게는 한 1주, 그죠? 하지만 길게는 1개월까지도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재료가 잭슨홀 미팅이 있죠. 잭슨홀. 그래서 파월의 입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에다 총재의 입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오늘 저녁에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조업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 20% 만들고, 만약에
오늘 분위기가 밤에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현금 비중 더 만드는 거죠. 그죠? 20에서 30%에서 아니면 40%까지 현금을 늘리면서 굳이 두드려 맞을 필요 없다. 지금은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전처럼 막 폭격 맞은 듯이 내려가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기보다는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쉬었다 가야 된다고. 호재가 없어요. 호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악재가 둔화되면서 올라갔는데 호재가 없다. 그러면 얘가 안착하는 구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이게 이렇게 내려가서 쌍바닥을 잡는 경우가 있어. 그죠? 그리고 어떻게 옆으로 이렇게 기면서 다시 바닥을 잡아가고 여기에서 매물 소화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요런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빠지는 이런 조정이 좀 지루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는 마십시오. 너무 겁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강한 주식 텔레그램 방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은 오셔가지고 테마주들 매매하는 것도 좀 배우시고, 또 시장을 바라보는 거 지금 공격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비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들 돈 안 잃습니다. 수비적으로 할 때, 수비적이어야 할 때 현금 비중 가지고 있고 남들 막 불나방처럼 달려들다가 전부 다 불에 타 죽을 때 여러분들은 천천히 아래에서 쓸어 담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지금은 수비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정보는 강한 주식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텔레그램 주소는 우리 영상의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초보분들은 전부 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